저희가 가고시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제 장소 세 번째 목적지가 되겠는데 칠안 특공 평화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카미카제 또 전사한 조종사들을 기리는 그렇죠. 일종의 뭐 평화회관이 되겠죠. 네, 네. 카미카제는 뭐 다 아시겠죠. 뭐 카미카제는 그 원나라가 사실 14세기에 원나라가 가마쿠라 막도를 침범했을 때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태풍이 오는 때에 원나라가 몽고군과 이제 고려 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했을 때 그때 결국은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람 카미카제 그러니까 일본을 구해주는 그러니까 신의 나라 일본을 구해주는 바람이다. 신의 바람. 신의 바람이라고 하는 한자로 쓰면 신풍이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전쟁 말기에 위기에 몰렸을 때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렇게 무식하게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잔뜩 싣고 갈 수만 있고 돌아올 수 없는 연료만 딱 채워준 다음에 젊은 그 조종사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었죠. 네. 칠안 특공 평화회관에서 기념하고 있는 사람들은 육군 항공대 소속이에요. 육군 항공대 소속이고 그 다음에 전쟁 말기에 진짜 조직적으로 행해진 이 카미카제 특공에 대한 조종사들을 기념하고 있더라고. 그런 희생을. 근데 그걸 봤을 때 좀 착잡했어요. 그렇죠. 예, 착잡했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조선인 희생자도 있더라고요. 조선인 희생자도 한 11명 정도. 11명인가? 네, 11명 정도 있었고 그리고 어린 거의 10대 후반, 20대 초반 30대 초반인데 30대 초반은 진짜 조금이고 10대 후반에서 20대 한 초중반까지 그러니까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기 저는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아픈 부분이잖아. 또 부끄러운 역사를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다크 투어리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갔잖아요. 네. 그런데 바글바글 갔다니. 겉에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 울고 있어. 왜 울었을까요? 거기 이제 카미카제 출격하기 전날에 사람들이 그 병사들이 썼던 조종사들이 썼던 유서, 가족들의 편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읽다 보면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뭐 외국인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 읽은 걸 소개하자면은 어떤 일본인 조종사가 쓴 건데 그 계모한테 의붓 어머니한테 쓴 마지막 편지인데 그 편지에서 이제 자기가 젊은 나이에 좀 반항심 때문에 의붓 어머니에게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던 거죠. 그 얘기를 쓰면서 근데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출격하기 전에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을 읽고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깜짝 있더라고요. 네.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근데 그럴 수는 있어. 그렇죠. 슬프죠. 슬프잖아요. 진짜. 그 꽃다운 나이의 청춘들이. 그리고 사실 제가 보니까 잘 훈련된 정규군 조종사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여기에 투입된 사람들은 대부분 학도병, 조선인도 그렇고 일본 조종사도 그렇고 실제로 보니까 동경제대 출신. 그 다음에 조선인은 보니까 교토 약학전문대학.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그냥 징집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갖고 조종사 훈련을 시켜서 비행기만 탈 수 있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의 악셀만 밟으면 되는 거지. 자살 특공대로 투입을 한 거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는 거. 그런데 야 이거를 근데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슬퍼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렇죠. 우리는 또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약간은 조금 이때까지만 해도 가고시마에서 만났던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칠안 특공 회관에 들어가서 낯설어. 약간 낯설었던 그런 느낌이 굉장히 생경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오늘도 뭐 그런 쪽으로도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그 특공 평화회관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뭐가 있었죠? 6명의 천사들이
예, 전사한 조종사를 그쵸. 끌어안고 하늘을 올라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최 박사님 이거 드라블리다. 이거 러시아 그 증가 중에 드라블리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때 과거에 유명했던 모래시계 또 젊은 세대는 잘 모르더라고요. 제 와이프도 이거 모르는데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래시계의 주제곡으로 사용됐던 그래서 우우우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노래 되시나요? 노래는 안 되고. Летит по небу клин усталый. 노래는 안 되고. 저는 뭐 그것도 생각했고 네. 그 발키리들도 생각했어요. 네. 그죠? 발키리 바그너 오페라도 잘 알려졌잖아. 그 발키리, 그죠? 발키리들이 전장에서 죽은 용사를 발키리들이 올라가서 오딘이 주재하는 천상으로 끌고 가서 그 사람은 용감하게 전장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은 영생을 누린다, 천상의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딱 고개. 주라블리 내용도 똑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러시아 병사들이 백학이 돼요. 이제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어떤 죽음, 네. 전사한 그 병사들의 죽음을 네. 약간 미화하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아니, 그럴 수 있죠. 사실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자기 의지와 반해서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내몰린 청춘들이 죽어서 그런 대접 받을 수 있는 권리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걸 추모한 거는 뭐 별개로 비겁한 건 뭐냐면 이걸 조직적으로 내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반성은 없다는 거야.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 전혀 없어, 전혀.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거기서 이걸 조직 하다못해 입안한 사람도 있을 거고 군부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형제라 일본 황제. 천황이라든지 그쵸. 뭐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국적인 체감이 있는 거죠. 네, 네. 누구 하여튼 머리에서 나온 걸 거 아니야. 아니 심지어 그 당시에 이 카미카제를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더라고. 그죠? 이렇게 애국적인 희생이 우리의 조국을 지키고 있다. 조국을 지키고 있고 네. 우리가 결국엔 승리할 것이다. 네.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이 징병된 조종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환영하고 축하하고 뭐 환송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기만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만이지. 네.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일본의 우익이 이제 그쵸. 기획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평화를 강조하고 일본인들도 희생당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희생을 슬퍼하는 어떤 휴머니즘으로 이렇게 포장되는.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거 약간 좀 친한 특공회관과는 조금 관계없는 일이긴 하지만 아니 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이 떨어지잖아. 그러면서 어느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약간 바뀌어 그린 듯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우리도 평화를 꿈꿨다. 네. 이런 일은 우리도 엄청 희생을 당했다. 약간 주객이 전도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히로시마 공원에 또 기시다 중령 같이 가서 헌화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네. 그럴 수 있다? 아니 딴 데다 하면 되잖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건 네. 그렇다 쳐도. 네. 아니, 근데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마치 그 젊은 조종사들이 굉장히 이제 혈기에 차서 어떤 애국적인 천황폐하 만세 막 이런 거 쓰고 혈서 쓰고 이러면서 일종의 하나된 그런 단결력을 보여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본 쪽 기록을 보니까 실제로 생존자들의 어떤 증언 이런 걸 통해서 재구성해 본 그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공황 상태였다. 그렇죠. 출격 직전. 네, 네. 내일 가면 죽어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죠. 그래서 누군가는 막사에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 멍 때리면 이제 넋이 나와가지고 내가 왜 죽어야 되나 이런 혼돈과 어떤 혼란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선인 카미카제가 11명 정도 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2001년에 개봉된 호타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나는 당신을 위하여 죽으러 갑니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당신이 일본어로 김이거든요. 그죠. 한자로 군. 예. 인군 여기에서 김이 당신이 누굴까요? 천황이고 천황. 쇼와 황제. 쇼와 천황. 예. 전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영화가 사실 일본에서도 우익적인 영화로 비판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도 이런 영화들이 대중적인 어떤 소비되고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그런 예, 현상도 있는데 아무튼 이 영화의 공통적으로 조선인 카미카제 가명 일본식 가명으로 카네야마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탁경현이라는 인물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토 약학 전문대학 예, 대학생으로 재학 중에 징병을 당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영화들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카미카제 기지에 있었던 특공 평화회관 지역이긴 한데 거기에 일본 식당에 여주인이 있었대요. 근데 여주인 이름이 토메 씨인데 이 여주인이 조종사 훈련병들에게 굉장히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특공의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막 동상도 세워지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아, 그 동상이 이 동상인가요? 그쵸. 네, 여기 사진에 보이는데. 근데 이제 탁경현이 이제 뭐 카네 야마제 영화상에서는 출격 전날에 다른 일본 조종사들은 뭐 가족들이 와서 마지막으로 면회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조선에서 이제 가족들이 올 수 없으니까 이 이모님 토메 씨 앞에서 이제 술 한잔 하다가 마지막으로 나의 고향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아리랑. 그래서 아리랑을 불렀던 장면들이 이 두 개의 영화에 모두 다 나옵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좀 슬프기도 하지만 네. 아니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왜 그 장면을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영화가 약간은 맥락이 달라요. 호타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족을 붙이는데 사실은 카네야마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는데 나는 일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민족과 나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다라고 일본 감독이 일종의 사족을 붙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인 관객을 의식한 일종의 화해 제스처? 약간의 재포장일 수는 있는데, 근데 뭐 당시에 이 뭐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조종사도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전쟁에 어떤 동원되는 그런 맥락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칠한 특공 평화회관 거기에서 가서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이걸 너무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 사람들의 희생을 환원시켜 버린다 이거. 그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이라고 하는 건 방금 얘기했던 민족과 뭐 국가와 뭐 가족을 위해서 죽는다 나는 이런 차원 개인적인 결심이었다라고 치환해 버리면 그 뒤에 있었던 조직적으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힘에 대해서는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 힘에 대해서. 그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이게 단지 그냥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죠. 왜냐면 저희가 갔을 때 뭘 봤죠? 그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종이학을 접어가지고 수천 개씩 접어서 영원한 평화를 기원합니다. 라는 글귀와 함께 그렇죠. 이렇게 보내서 전시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사실 일본에서는 이게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전쟁에 대한 어떤 평화에 대한 기원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특공의 어머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은 군국주의의 참상이 가려져 버리는 거죠. 희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일으켰던 군부의 어떤 권력, 군부의 야욕 이런 것들은 희석되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대변되는 휴머니즘이 그걸 대체해버리는 네, 거죠. 그렇죠. 가려버리는 거지 그 휴머니즘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은 사라지고 어떤 평화와 전쟁의 어떤 두려움, 전쟁의 무서움 뭐 이런 이야기만 남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칠한 특공 평화회관의 그런 역사적인 해석, 기억, 이런 것들은 현재 일본에도 계속되고 있다. 네. 예. 이런 것이 조금 씁쓸하고 네. 예, 그런 와중에 제가 느꼈던 거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우리가 항상 역사의 어떤 갈등, 대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조금 이제 공통점을 찾아보자. 그리고 좀 역사를 떠나서 새로운 미래를 나아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번 정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기저에 깔려 있는 일반인들의 어떤 과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기억과 해석 이런 것들의 간극이 너무나 크다.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일종의 역사의 어떤 무게감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쉽게 해결된 문제가 네. 아닐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고시마의 뭐 여러 지역들을 방문했던 지역들을 이제 회상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이제 뭐 결론적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한국에서 일본에 우익하면은 굉장히 어떤 극우적인 정치단체라든지 뭐 일본 회의, 뭐 제트회 같은 정치적인 레벨에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일본에 가서 이제 저희가 뭐 본 경험에 따르면 이게 사실은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그런 내셔널리즘, 어떤 민족주의의 단초들이 좀 존재하면서 그런 것들이 싹트고 있는 게 아닌가, 혹은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과거에 비해서.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뭐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어떤 전통에 대한 찬미,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고취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우리가 어떤 민족주의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조각조각 난 형태로 일상생활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삶의 일부로서 다 박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폭발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그 위험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 칠한 그 특공회관에서 느꼈던 게 그런 건데, 이런 게 이렇게 잠재되어 있을 수 있구나. 개인적인 레벨로 환원되어서 결국 이렇게 잠재적이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때 누군가가 이런 것 요소들을 끌어다 쓰는 거죠. 끌어다 쓰면서 그것을 점화시키는 거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비뚤어진 민족주의, 그죠? 셔비니즘 이런 것들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인학적으로 보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본의 그 일반 서민들이 평소에 이렇게 뭐 경험하게 되는 일본의 전통문화, 신사에 가서 관혼상제에 일종의 의례들을 행한다든지 뭐 결혼식이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신사에 가서 이런 의례들을 행하는데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일본의 전통문화의 뭐 마츠리에 굉장히 또 새로운 재발견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일본의 고유한 어떤 뭐 술이라든지 일본 소주, 뭐 일본의 사케, 뭐 이런 거에 대한 재발견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전통 문화를 단순히 사랑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족주의적인 동원의 대상이 됐을 때 그런 핵심 컨텐츠로 작용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일본의 우익들이 이제 내세우는 그런 유튜브 내용이라든지 컨텐츠를 보면 거기에는 항상 국학, 그렇죠. 일본의 어떤 고유한 어떤 학문적인 체계라든지 전통 문화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고대사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재발견과 재탐색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 일본의 우익이라는 거, 그리고 내셔널리즘의 부흥이라는 것이 단지 정치적인 레벨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이고 사회 기저에 깔려 있고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순간에 누군가 그것을 활용하고 동원했을 때 굉장히 우려될 수 있는 우려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사진이 가고시마 그 유신기념관 근처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전제부흥 기념비죠. 네. 그 전재라고 하는 건 전쟁으로 인한 재해인 거죠. 네네. 전쟁으로 인한 재해,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거기로부터 합심해가지고 극복하고 재건하고 했다라고 네. 하는 거, 그것을 일단락했다라고 네. 하는 것을 기념해서 이제 세운 기념비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전쟁의 그쵸. 피해자로서요. 네. 고통을 겪었으나 이제는 그걸 극복하고 그리고 재건하고 그쵸. 했던 걸 이제 기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거는 어머니와 아이들의 군상 중에서 어머니상이에요. 네, 네, 네. 예,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그죠. 어떤 어머니 사랑, 모성애, 아까 말씀드렸던 특공의 어머니 이런 것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제 기념물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 좀 약간 웃기긴 한데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일본이거든요. 그죠?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아버지야. 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로 숨어 있고 어머니만 등장해서 그러니까. 모성애, 평화에 대한 사랑.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상하다는 거지. 그죠? 아버지가 하여튼 뭐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아니 아버지가 전쟁을 일으켰어. 궁극주의 세력이죠. 네. 전쟁을 일으켰어. 전쟁을 일으켰는데 편안간 이 궁극주의 세력 슬래시 아버지는 폭탄의 폭발과 함께 사라졌어. 원자폭탄의 폭발과 함께 사라지고 이제는 전쟁이라고 하는 재앙 이거 누구 책임인지는 몰라. 왜? 없어졌어. 주체가 없는 네. 주체가 없는 평화에 대한 염원. 네.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책임 회피? 아니면은 비겁하게 뒤로 숨는? 그죠? 그래서 좀 약간 그 뭐 가고시마 다 뭐 곳곳 간 데가 다 좋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많았고 좋았는데 이 칠한 특공회관을 가면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인력자로서 이 일본인의 일상생활 그리고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재발견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단순히 그냥 일본의 고유한 것, 전통적인 것에 대한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재발견과 향수 여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항상 일본의 본토를 떠나서 외부로 진출하고 세력을 넓히려고 했을 때마다 내부의 어떤 고유한 것으로부터 그 힘을 얻고 일으키고 했던 과거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한 일본인들의 어떤 여정은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10세기 헤이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구체적인 그 흐름을 잡자면 헤이안 시대부터 국풍 문화 그죠? 당나라와의 교류가 단절되면서 헤이안 시대의 그 정치 세력은 뭘 꿈꿨느냐? 국풍. 일본적인 건 그럼 뭐냐? 여태까지 우리 당풍을 받아들였다 이거죠. 당풍으로 우리가 문화 일구긴 했지만 그러면 일본적인 건 뭐냐라고 하는 그러한 반성 그리고 이 일본 풍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꼭 있었고 그러면 최근에는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18세기 이제 18세기 고고각고라고 하는 것 국학이라고 하는 것 여태까지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다 공부도 하고 도쿠가와 막부의 이념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다시 보니까 이거는 어디 거야? 우리나라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반성에서부터 뭐를 열심히 보기 시작하느냐? 꼬집기, 니혼쇼키, 마요슈 이런 일본에서 전해진 텍스트들, 일본 고유의 텍스트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일어납니다. 그 텍스트들이 지금 일본의 신우익들이 다시 지금 일본에 있는 텍스트가요? 네. 그러니까요. 과거는 되풀이되나요? 유튜브 보면 극우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다 이제 과거는 되풀이 됩니다. 맞습니다. 과거는 되풀이. 그러니까 네. 몰라요. 그거 공부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그게 꼭 극우랑 연결이 되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연결이 되는 그 기제를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그거 보는 것 자체는 뭐라고 하긴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가고시마에 갔다 좋은 점도 많고 재밌는 것도 있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지만 저는 이번에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최근에 한국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일본에 가지 많이 않습니까? 가죠. 많이 네, 가죠. 가서 이제 뭐 엔화도 싸고 하니까 쇼핑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주시하고 관심을 갖고 또 이게 알아야 됩니다. 일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거를 아니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니까요. 네. 조심해야 돼요. 네. 아무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지켜봐야 근데 이 지켜보는 거는 그냥 단순한 그냥 뭐 관심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한 걸음 더 깊이 네, 들어와서 네. 예, 좀 공부하고 그쵸. 예, 배울 건 배우고. 네, 네, 이렇게 그쵸. 한번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해보자. 뭐 이런 컨셉으로 한번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네네. 네. 아주 뭐 훌륭합니다. 오늘 뭐 유튜브 처음 해보셨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소감은 이거 굉장히 많은 준비와 공부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생각보다 그래도 우리 김 대표님이 네, 재밌죠? 네. 김 대표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많이 좀 털을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고 네. 처음이니까 뭐 앞으로 더 나아지겠죠? 네네 앞으로 더 나아지길 바라고 제가 뭐 일본사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에듀케이티드 리더로서 뭐 일본에 대한 것도 많이 읽어보고